네,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빨치산 혈통에 잘 나가던 북한 외교관이 김정은 체제에 염증을 느꼈을까? 특히 그가 북한판 금수저로서 누렸던 런던의 생활, 과연 우리 생활 생각처럼 호화로울까? 하나하나 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신석구 차장께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는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태용호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태용호가 아니라 태영호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태영호 그리고 직함도 공사라고 어제 통일부가 브리핑에서 확인을 해줬죠. 그래서 통일부의 설명은 가명인 것 같다는 겁니다. 태용호가 가명인 것 같다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출연하면서 홍순경 씨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가명을 씁니까? 이분도 외교관 출신으로 탈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종종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가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명을 씁니까?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권의 이름만 바뀌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의 외교관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이 자유서방세계 외교관처럼 그렇게 아주 깨끗하고 자랑스럽고 긍지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이 3대 김씨 독재 체제에 복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해야 되고 나쁜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범죄를 저질러야 되고요. 네. 그래서 때로는 그 국제사회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마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좀 숨기고 싶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범법 행위를 하면 네. 그다음부터 기피인물이 돼서 다른 나라에서 외교 활동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태영호로 이렇게 영어로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기피인물로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태영호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가명을 써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천상일 차장, 런던에서 주로 활동했지 않습니까? 영국 지도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저 여러 가지 저희가 좌표를 좀 찍어놨는데요. 네. 일단 북한 대사관과 관저, 아무래도 태영호 공사에 일하는 곳, 그리고 사는 곳이 되겠죠. 저기서 네. 이제 10년 가까이, 네. 10년 정도를 일을 했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오늘 촬영한 모습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자, 자, 이곳이죠. 뭐, 겉으로 보면은요, 비교적 이 런던 중심부에 있는 뭐 주택가에서 꽤 괜찮은, 꽤 오래됐지만 괜찮은 집처럼 보이네요. 북한은 네. 대사관저하고 네. 대사관하고 대부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대사관 직원이 전부 다 저 집에 같이 삽니다. 네. 그러니까 뭐 러시아 대사관이나 북경 대사관 같은 경우는 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00여 네. 명이 한꺼번에 살 수 있게 크게 성같이 만들어 놨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살지 않으면 네. 다 그 외교관이 이제 탈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감시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네, 지금 보면요. 런던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안에서 그 미술 전시회하는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서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자, 저 안에서 전시 공간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숙소도 있고 그런 거네요. 그러다가 저게 호텔 역할도 합니다. 어떤 왜 그 호텔 역할을 하냐면 네. 북한의 뭐 외무성 그 부상이나 외무상이 오게 되면은 호텔도 안 들어가고 네. 바로 공간에 가서 숙식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돈이 네. 싸게 맥히거든요. 이렇게 호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이곳입니다. 런던에서 쭉 보면요. 저 중심가, 테임스강이 보이는데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에서 머물고 있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코리아 푸드라는 곳에서 태용호가 장을 보던 곳이라고 하는데, 이 런던 안에 한국 식료품을 파는 곳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저 한글로 써 있잖아요. 유통의 강자라고. 네.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제 마트 같은 개념일 텐데요. 네. 이렇게 각종 행사도 하고 시식회도 하고 하면서 한인들이 많이 찾는 곳. 한인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아무래도 한국 음식에 익숙할 테니까 저기 가서 장을 가끔씩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태영호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런던에서 사는 북한 외교관이다. 게다가 백두혈통이고 돈 좀 많이 만졌을 것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나 둘씩 나오는 걸 보니까 월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런던 물가를 생각하면 좀 힘든 삶이었겠네요. 이정훈 편집위원 어떻습니까? 네, 700파운드 갖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선 네. 우리나라는 저런 게 없는데 싱가포르만 가도 그 출퇴근 시간에 네. 그 자동차 저장도를 달리면은 더 네. 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런던도 그런 모양인데 혼잡 통행료를 내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살기 힘들고 또 자녀들을 공부를 많이 시켰으니까 학비를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분명히 네. 저 친구도 부정부패의 연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천상차장. 그런데 이제 이게 각각 친분이 있는 영국 기자들하고 대화를 나눈 가운데 한 16,000원쯤 되는 혼잡 통행료가 있는데 뭐
자기 사무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출퇴근을 안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업무 때문에 지나갈 때 과연 16,000원 되는 혼잡 통행을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이게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제가 네. 저번에 한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저기 보면 월세가 173만 원이라고 하지만 네. 진짜 손바닥만한 방 하나 있는 원룸이 거의 요즘에 2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특히 런던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주택료가 올라서 네. 보트 피플이 있더라고요. 강에서 그냥 배를 띄워놓고 사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런던의 물가가 정말 살인적인데 네. 그 100만 원 받아가지고는 혼잡 통행료는 물론이고 밥을 쌀을 사고 뭐 이런 의식주를 하는데도 굉장히 적은 돈이어서 저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코리아 푸드라는 곳 저희가 영상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런던에 있는 한국 식료품점인데요. 자, 태영호 공사도, 정무공사도 뭐 쌀 사러, 라면 사러, 김치 사러 이곳에 갔을 거 아닙니까? 이곳에서 탈북자를 많이 만났다면서요. 네, 저기서 네. 우리 탈북자들이 영국에 한 몇백 명 되는 모양입니다. 네. 사람들이 그 직장을 구한 것이 바로 코리아 푸드에서 이 계산으로 일을 하는데 네. 그 계산으로 일을 하니까 네. 그 태영호가 뭘 산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물건 사는 것이 결국 쌀하고 라면만 사고 다른 건 살 수가 없고 네. 또 현금 들고 와가지고 카드 나르게 현금 들고 와서 이제 사는데 굉장히 그때 그 태영호가 굉장히 창피했다. 우리 탈북자들 보기에 굉장히 창피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꺼내서 10파운드, 20파운드 정도 들어있는 지갑이고 꼬깃꼬깃 돈을 꺼냈는데 카트에 담겨 있는 게 쌀하고 라면 정도다. 이 궁핍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북한 대사관제에 가면은 네. 북한 가끔 가다가 네. 북한에 신서사라 그래서 네. 서류를 직접 평양에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올 때는 막 그냥 그 이민용 가방에다가 가득가득 뭔가를 가지고 옵니다. 네. 이게 된장 고추장이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를 들고 와가지고 네. 북한 공간 내에서 김치를 담그고 된장 고추장을 이제 그걸 해가지고 저렇게 쌀하고 라면만 사서 그걸 먹고 이제 견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다른 거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비참하게 그냥 된장 고추장에다 쌀하고 라면만 먹는 거죠. 근데 그래서 창피하니까 네. 지금 탈북자들하고 줄 서서 이제 물건 사는데 네. 그 차관급 아닙니까 그래도 차관급의 고위 공무원이 북한에서 쌀과 라면밖에 못 살 정도가 되니까 처음엔 이제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고 다니다가 네.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나중에는 이걸 떼고 다녔다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영국에서 삶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 코리아 푸드라는 곳, 여기 이제 영국과 런던에 사는 탈북자들이 정착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김주일 국제탈북민연대 사무총장도 이 사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 직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희도 직접 수배를 해서 런던에 머물고 있는 김주일 국제탈북민연대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태용호 씨의 쇼핑과 관련된 얘기를 좀 알고 있는 것 같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월급은 선진국 사람들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월급이고요. 최근에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받는 경제적 자금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주요 북한 대사가 직장에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자립자족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죠. 또 여기 또 세계 국제 해운 협회가 있어요. 북한에서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건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파손해놓고는 자연재해 때문에 파손된 것으로 고의 신고를 해놓고 거기서 돈을 타나가는 이런 일들을 자주 벌려왔었죠. 영국 정부에서는 당자금을 먹기 위해서 조선보험회사 같은 그런 회사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편이죠. 자, 근데 지금 한 얘기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북한, 보험 사기, 선박협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특히 영국 재무부가 압수수색한 일까지 있었다는 건데 이게 올 5월 달 얘기네요. 네, 북한이 보험 사기 치는 것은 역사가 깊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벌써 고난행군 때 네. 90년대 중반부터 보험 사기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네. 아주 쏠쏠하게 재미를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2005년도에 북한의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재가 많이 나서 농작물도 휩쓸려가고 건물도 물에 잠기고 했던 건데 이것 때문에 북한이 600억 원을 보험료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는 600억 원인데 네. 제 기억에는 90년대 후반 경우에 네. 북한의 농산물 전체를 네. 보험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피해를 환산해가지고 아마 1,000억 원 이상 챙겨가지고 아주 재미를 쏠쏠하게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영국 재보험회사에서 네. 속아줬습니다. 네. 항의할 방법도 없고 속아줬는데 자꾸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북한이 사기를 친다는 것을 알고 압수수색하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북한이 스스로 공개한 나진 선봉지구, 나선 지역의 수해 참상 모습입니다. 저거 먼저 공개했거든요. 그때 저희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요. 아니, 자신들의 칩을 왜 저렇게 먼저 공개할까? 바로 보험 때문입니다. 저렇게 네. 해서 보험료를 많이 타내려고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결국 영국 재무부가 압수수색 들어갈 정도로 영국을 통한 외화벌이의 그 한 방편이 이제 막아지게 된 겁니다. 헬기 사고도 그렇고 수해 피해도 그렇고. 자, 이런 것들이 이 백두혈통의 고위급 외교관의 탈북을 만드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지도를 보면 바로 그 북한 대사관 근처에 액턴 고등학교라는 영국의 공립학교가 등장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딸도 하나 있지만 그 둘째 아들이 다녔던 학교죠. 천선욱 차장.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 공부를 잘하고 네. 또 뭐 돈도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겠죠. 그래서 이제 유명 대학 진학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했었는데 네. 첫째 아들은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대학에서 공중보건경제학 학위를 이미 취득을 했고 네. 둘째가 액턴 고교에 진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영국에 남아 있으면 좋은 학교로 계속해서 진학해서 뭐 영국에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북한에 돌아가더라도 네. 어떤 지위를 보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직 그 학교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으로 들어가야 될 그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네. 아버지가 탈북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액턴 고등학교를 둘째 아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제 대학 들어갈 나이가 돼서 합격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구글 맵으로 찾아보니까 한 대사관, 그러니까 아버지 사무실이자 가족들이 사는 그곳에서 걸어서 한 14분 거리 정도니까 인근 공립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의 행적, 일정 이런 게 공개되어 있는 게 좀 있죠. 둘째가 네. 게임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공부도 잘하지만 게임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게임 그 아이디가 노스 코리아 이즈 베스트 코리아. 그러니까 북한이 최고의 한국이다. 뭐 이런 식의 아이디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자, 게임이 지금 보이는 지도가요, 영국의 런던에 있는 임페리얼 칼리지인데, 우리는 이제 영국 대학 하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런 데만 좋은 줄 알지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입니까? 좋은 학교라고 합니다. 그 QS라고 영국 대학 평가기관이 있는데 네. 쭉 보면 MIT부터 해서 여러 대학들이 나오는데 MIT 1위, 2위가 하버드고 3위가 캠브리지, 그다음에 6위가 옥스퍼드인데 8위에 임페리얼 칼리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 대학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전 세계 10개의 학교 가운데 네. 8위에 위치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둘째 아들이 입학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쉽지 않게 되니까 네. 탈북을 하는데 결심을 하는데 요인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자, 이제 하나둘씩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태정무공사의 아들 둘 이름도 하나씩 뭐 공개되고 있는데 태금혁이라 그러나요? 가족 관계가 좀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둘째 네. 이름이 태금혁이라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아이디가 노스코리아 이즈 베스트 코리아였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지난해에만 이 네. 게임을 얼마나 많이 접촉했냐면 368시간 정도를 게임에 몰입을 했고 이게 접속하면 다 로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접속한 게 7월 13일 날 마지막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접속을 안 한 걸로 봐서는 네. 그 언저리에 아버지와 함께 탈북한 거. 지금 보이는 저 게임이 슈팅 게임이라고 하죠. 총싸움 저런 게임인데 네. 저 게임에 푹 빠져서 1년에 368시간 뭐 하루에 따지면 하루에 1시간씩은 꼭 저 게임을 했다는 건데 저게 7월 13일 이후로는 접속을 한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 탈북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태금혁이의 그 아이디가 노스코리아 이즈 베스트 코리아 하니까 자기 아버지 업무가 네. 한 그 선전 업무를 담당하는데 네. 아들도 선전 업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아이디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굴도 공개가 됐거든요. 이제 멀쩡하게 잘생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앞날도 걱정이 됐을 것이고, 일단 보세요. 태영호 씨, 자, 오회선이라는 이제 빨치산 혈통 관련된 아주 혁명의 빨치산 세대의 그 딸과 결혼했고, 이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망명의 선택을 한 건데요. 자, 이렇게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 자녀 문제도 과연 이 탈북하고 망명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 그런데 이 태금혁 군은요, 덴마크에서 태어나고 이미 유럽 사람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태영호가 만약에 태금혁이를 북한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아마 또 북한 체제에서 못 견디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체제의 그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정치범으로 잡히게 되고 네. 그 불똥이 자기한테서 튀고 해서 북한에 가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자녀가 셋이지 않습니까? 어제 통일부에서는 가족과 함께 넘어왔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지만 정확히 가족 수가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 부인과 자녀, 이남 일녀가 다 같이 왔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가족과만 왔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가운데 딸이 네. 두 아들이 있는 건 분명히 확인해서 두 아들이 같이 들어온 것으로는 대충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딸은 못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 딸이 북한에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국에 있는데 딸을 못 데리고 들어온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만약 저 중에 한 명의 가족이 들어오지 못했다면 저 가족의 운명이 아마 저 가족이 나머지 한 명이 볼모로 잡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나 태영호 이제 출신이라는 것이 이제 북한에서 어느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저희가 지금 하나둘씩 그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태영호 씨의 일가의 가족 관계도 저희가 그려봤습니다. 네. 네. 네, 태영호의 그 아버지는 태병렬인데 네. 김일성이보다 한 살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 살, 김일성보다 한 살 한 살 적고, 네. 김일성이 전령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총정치국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황병서가 총정치국장인데, 그렇죠. 그만큼 엄청난 위치까지 올라간 북한의 그 빨산 그 출신 중에서도 가장 각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태영호의 형은 외무성에 근무하고 있고 태형철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장을 지낸 것 이제 결국 다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이제 태영철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네. 그 김일성 대학 그 총장인 그 태영철 네. 그 사람은 학자입니다. 네. 그리고 사회과학 원장을 했고 사회과학원 원장을 했고 하는 그 태영철인데 북한에서 상당한 그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김일성 대학 총장이면 한국과 달라서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을 그 배출하기 때문에 네. 북한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영호 형도 상당한 권력자라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실제 예. 네, 김일성 종합대 총장 하니까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생각이 나거든요. 아, 황장엽 선생도 네.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지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을 더 개발시키고 더 확대 발전시키고 전파하는 그런 이데올로그의 핵심에 있는 자리죠. 김일성 종합대 총장이 바로 그런 자리고요. 네. 그 형이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버지가 김일성을 도와서 항일운동을 한 빨치산 1세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 가게들 보니까 제가 이번 그 탈북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아버지 태병렬은 김일성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들 태영호는 누구의 사람이겠습니까? 네. 김정일의 사람이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세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 손자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태영호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내가 여기서 또 우리 그 대장님의 아들 김정은에게까지 새롭게 또 굽신거리고 충성을 해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될 것이냐. 자, 지금 빨간 동그라미가 보이는데요. 김일성 모습 보이시고, 네. 자, 그 옆에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남성이 바로 태영호의 아버지 태병렬이고요. 안긴 저 꼬마가 김정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김정일 어린 시절이 있는 것이죠, 저것이.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그 북한 체제의 권력 이동의 세대 간 권력 이동에 나타나는 어떤 엘리트의 탈북 심리 이런 것으로도 이 사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화면을 덮은 이 가게동을 봐도 부인의 아버지도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고 이야말로 북한 내에서 혈통 좋고 집안 좋고 모든 당성과 충성심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탈북을 하고 망명할 걸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런던 사정을 들어보니까 당 세포 비서를 맡았습니다. 이 런던에서 자아 비판하고 있는 그 사상을 총괄하는 역할까지 맡았다는데요. 그 얘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대사관 내에서 당 조직의 세포 비서라는 당 조직 책임자 역할을 같이 수행해왔죠. 부대사, 그 5대사가 그 세포 비서를 같이 겸직하고 있는 거죠.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자아 비판을 하는, 자기 한 주간의 생활을 반성하고 또 상호 비판을 하는 그런 회의를 생활총괄하고 일컫는 거죠. 그 생활총괄을 책임지고 당장 해야 될 사람이 지금 공석인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오백룡,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는 이제 오해선의 친아버지는 아니고 이제 친척 집안의 어른인 거죠. 오백룡은 김일성보다 한 살 많습니다. 네. 그래서 1911년생이고 네. 죽기를 좀 빨리 죽었습니다. 1984년대 죽었고 당 군사부장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호위 총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나름대로 북한에서 오씨 집안 하면 네. 다 알아줍니다. 오진우, 네. 오백룡 해서 오씨 삼형제라 해가지고 김일성과 빨치산 활동을 했던 그 오씨 삼형제가 북한 그 권력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백두 활동을 빼고는 최고의 집안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겠지요. 영국 런던에서 지금 얘기 들은 것처럼 이제 대사관도 한꺼번에 모여 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포 비서를 맡았다는 역할을 얘기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비서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네. 당 비서라고 그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포 비서란 것은 리당 차원부터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네. 우리가 하면 반상회 같이 인민단체랑 반상회 같이 마지막 조직을 세포 당 세포라 그러고 그 네. 세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세포 비서입니다. 근데 이제 외무성에는 이제 외무성 내에 있는 그 당 비서가 네. 또 있고 그다음에 주 영국 북한 대사관에도 당 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가 주 영국 대사관에 당 비서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네. 대사인 현악봉이보다도 네. 사실상 당적 통제 권한은 돼 있기 때문에 네. 현악봉의 그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자기가 바로 모든 사람의 사상도 점검하고 활동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사를 포함해서 형식적인 직위는 넘버 2지만 사실상 1인자인 대사를 다 모아놓고 자, 한 주간의 생활 총화를 하자. 그리고 자아 비판을 해보자 하는 걸 주도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인민군에도 보게 되면은 인민군 지휘관보다가도 네. 당에서 나온 정치위원, 정치장교들이 훨씬 파워가 세거든요. 그래서 네. 군에서도 총정치국장이 훨씬 파워가 센데 바로 저 주영 대사관에서 총정치국장을 한 게 태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이고요. 제가 그전에 이렇게 이북에서 오신 분들을 취재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공작 자금을 자기네가 만들었어야 된대요. 네. 이 평양에서 쫙쫙 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마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밀매를 하는데 아마 이 당 정치장교 입장이니까 그런 돈을 만드는 게 매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자, 실제로요, 태영호가 전 이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영상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것이 진심일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일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산당원들, 영국의 공산당원을 아주 폭넓게 접촉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 근처에 좌파 전문 서적이 있습니다. 하우스만스, 이렇게 좀 불리는 곳인데요. 자, 이 세상은 제국주의자들이 지배한 곳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고 있는데요. 직접 그 음성, 영어로 한 얘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You see, the British society to brainwash the ordinary people of this country. I saw is that the young children and women are dying in Gaza area. You see, there are a lot of, the corpse of young children and women. The first response from my children is that they cannot go on breakfast because they felt vomiting. Because the bourgeois mass media made every individual people blind and vulnerable. This is really the tragedy, because the people of this country should care about the destinies, about misfortunes of the other peopl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ut people are so much used to it because of those huge mass media, the propaganda by, imperialists.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국주의자도 등장하고 프로파간다, 선전전도 등장하고 부르주아, 뭐 다양한 말들이 다 등장하네요. 네, 저도 어제부터 저 영상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 네. 결과론인지 모릅니다만 그 말하는 게 풍을 보면 굉장히 선생님 같죠. 네. 우리가 아는 그 북한의 군부 호전광 이렇게 무섭게 등장해서 막 이렇게 의식적인 행동으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 굉장히 좀 지적이고 차분한 어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저렇게 말할 때도 이미 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데 라는 회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불과 2년도 안 된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영국하고 미국을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세력으로 봅니다. 일본도 제국주의로 보지만 대표적으로 영국하고 미국을 제국주의의 대표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그 영국에 있는 언론들이 전부 다 제국주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런 것이고, 더군다나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왜곡되게 보도하기 때문에 북한의 이미지라는 것이 왜곡돼 있다. 북한은 인민들이 사회주의 이념이 있고 구현된 곳이고 인민들이 천국처럼 사는 좋은 곳인데 서방의 왜곡된 언론들이 잘못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북한처럼 의무교육, 무상교육에, 무상주택에, 공짜 의료 혜택에,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상 천국은 바로 우리 평양에 있는 북한이다라는 얘기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영국 내 공산주의자들은 동조하는 웃음과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Ruling class of this country, imperialists, so hate the CPRK. If the people in this country or America knew or know that there is a country in the world where there is a free education, free housing, free medical care, then people may think, they may have second thoughts. Why not we? You know. Then I asked, you said North Korea is a poor country. Do you know? There is no any homeless people in my country. Everyone in my country have jobs. And they say, is that true? Yes. How can you say that we are a poor country? We are not. You know. 정말 진심으로 하는 걸까요? 저렇게 얘기하면은 북한에다가 국제 구호기구들이 식량을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도 않다고 그러고 꽃제비도 없다고 그러고 근데 영국은 꽃제비가 있거든요. 뭐 지하철 연구마다 그 노숙자가 있는데 자기들은 없다 그러고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 영국이 북한한테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줄 줄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정말로 우스꽝스럽네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사회주의자였는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과 가족의 그 삶, 런던에서의 삶을 위해서 저렇게 했는지 뭐 짐작할 길은 없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저 얘기를 저렇게 강하게 체제를 선전한 것이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김주일 사무총장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계속했는데요. 태영호를 직접 만나봤습니까? 이 질문 던졌습니다. 자, 런던에서 들려온 오늘 아침 소식입니다. 확인합니다. 여기 또 가부츠라는 중고 물건들을 차에다 싣고 와서 파는 야시장인데, 그쪽 해내에 나가면 그 대공사나 가족들이나 와서 이런 중고 물품들을 구매를 하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자주 부딪히고, 또 이렇게 제가 다가가서 말도 시키면 대부분 말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코리아 푸드는 계산대나 이런 데는 또 우리 탈북민들이 주로 이제 계산대에 많이 앉아 있는데,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김일성의 배지를 달고 왔을 때는 북한 대사관 직원이라고 알아봤는데, 그 후에 올 때는 배지를 안 달고 왔어요. 우리가 말투를 들어보면 이 평양 말투가 알잖아요. 우리 내려가서 선생님 좀 잠깐 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던지면 김 선생님하고는 대화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서 바로 차 타고 가곤 그랬죠. 자, 이제 저렇게 이제 중고장터, 뭐 생활인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중고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탈북자라면 사실 북한 체제에서는 사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과 마주했을 때 배지를 떼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글쎄요, 이렇게 이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북한 체제를 선전할 때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영국에도 우리 탈북하신 탈북자분들이 꽤 많이 있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제3국을 선택할 때 영국에서 이제 많이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에 탈북자들이 많이 있고 또 과거에는 우리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한 번 영국으로 간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밝혀내서 못하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한국에 정착을 했다가 그냥 바로 탈북한 것처럼 영국으로 가서 이제 정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숫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 합니다. 자, 일단 영국 내에서도 이제 탈북자분들이 많이 정착을 하고 이제 정치적 난민으로 많이 받아들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한 700명 정도가 합법적으로 영국에 체류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식 음식이나 한국식 식재료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 한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선택한 태공사와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소식을 통해서 오늘 태영호 공사의 망명 정리해봤습니다. 계속 속보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정리해서 내일부터도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